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29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나오면서 시장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종목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2%가 아니라 뭔가 많이 좀 부족한 느낌의 그런 좀 장세였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공허한 느낌? 뭔가 되게 뭔가 결핍된 느낌의 그런 시장이었는데 너무나도 심했던 변동성 때문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오후장까지 강세 흐름 유지 잘 했고요. 시총 상위주들 뭐 전반적으로 지수 유지에 힘쓰고 있었고요. 모두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줬어요. 개별주들 큰 변동성 보였는데 원래 역할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승한다 싶으면 바로 밀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A 종목이 오른다 싶어서 보고 있으면 A 종목이 오르네 하고 HTS에서 딱 차트를 띄우면 윗꼬리가 길게 쭉 빠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이스테이드 같은 종목이 그랬죠. 뭐지?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속도였습니다. VI 들어가서 빨간불 깜빡깜빡거려서 봤더니 바로 빠박빠박 내려오는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랬습니다. 지금 뭐 저도 오늘 어저께 얘기 드린 종목이죠. 바이오스마트. 어저께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전력설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서 이 바이오스마트도 작년부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이고, 올해 이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서 정책주로서 발돋움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요 금요일부터 종가 베팅을 했고 어제 좀 지켜봤고요. 오늘도 매수하셔도 된다 사인을 드렸는데 급등 나왔어요. 한 15%까지 올랐는데 상승세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분봉 보면은 보이시죠? 9시 한 40분까지는 시장 주도주, 10시까지 시장 주도주였다가 그 이후에 쭉 밀리는 모습. 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르면 때리고 오르면 때리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시장이 좀 심하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요청을 해놨는데 작업이 오래 걸리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뭐 연휴 전이라 이런 연휴 전 특성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장세에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뭐 제가 늘 요즘에 활발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주식시장에서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너무 이런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활발하게 매매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활발하게 매매할 시기지만 그날 당일 특성이 좀 있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연휴 전이잖아요. 거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증시가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연휴 전에는 사람들이 자금을 묶으려고 안 하고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연휴 전 특성,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메타의 라마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메타도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컨퍼런스라든지 구글의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모두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하죠. 뭐 우리나라도 현대차, 삼성전자 다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관심을 많이 끄는 기업일수록 이 컨퍼런스는 그 회사만의 컨퍼런스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큰 행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메타의 라마 컨퍼런스도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지금 정책주로 변했는데, 메타의 라마 컨퍼런스까지 개최가 된다면 이것이 좀 부각이 된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미국 3월 9일 이직 보고서와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는데 경기 침체 여부와 소비자 신뢰지수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 포인트들이죠. 요것들 시장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다음 주에 5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요 FOMC 이전에
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될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월 의장을 굉장히 압박을 좀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연준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일정 체크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올해 게 아니고 작년 거였나요? 아, 24년도구나. 지금 미국 CPI 발표일도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이 FOMC를 하기 전에 CPI 발표일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지금 5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CPI 발표 전에 FOMC가 진행이 되네. 그렇다면은 요 두 지수가 이번 FOMC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FOMC는 5월 7일에 열리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8일에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내일 미국 경제 지표도 유심히 봐야 되고 트럼프가 계속 파월을 압박을 할 것인가도 봐야 되는데 한번 비난 여론이 일고 나서 압박의 수위를 좀 낮췄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AI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은 크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나오긴 했죠. 부분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지금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움직였었던 뭐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 움직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사실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도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에이징랜드가 오전에 공시를 한번 냈는데 공시를 낸 이후에도 이 소위 말하는 공시바를 좀 받지를 못했어요. 보통은 이런 공시가 나오면 강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연속적으로 뉴스를 내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마련인데 에이징랜드는 요 내용을 아침부터 계속해서 아침에는 이제 그냥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죠. 슈퍼게이트 주식회사 10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이게 이제 오후 돼서 1시부터 뉴스를 다다다닥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지금 한 8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공시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좀 실패했다는 것은 오늘 시장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금액적으로 이 105억 원이 크지 않더라도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회사 측의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뉴스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게 되면 주가 상승을 위한 어떤 의도적인 홍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연휴 직전이라서 수급이 좀 약한 상태, 회전율이 너무 높아서 종목별로 한 번씩 상승을 쭈르륵 한 다음에 바로 다다다닥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AI 반도체와 그냥 AI가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오늘은 보안보다는 오늘은 보안이 아닌데 그 보안 관련주까지 오늘 어저께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SKT의 이 유심 해킹 사건 때문에 뭐 보안 관련주로 봐도 됩니다만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셔야 돼요. 내일 메타의 이 행사도 있고 오늘 오후장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요거는 요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보안 쪽 같이 연계해서 이 AI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바로 전력 설비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슈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정전 사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늘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냥 스페인 정전으로 한번 보면은 대부분 전력이 복구되긴 했네요. 이게 노후된 송전 시스템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망이 싹 다 마비가 된 거죠. 이게 한여름이나 한겨울이었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기후가 괜찮긴 하지만 지금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는 마비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부터 시작해서 쭉 올랐는데 뭐 이 밑에 BHI,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얘네들은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요것 때문에 원전 수요와 함께 요것 때문에도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엔 전력기기주들이 스페인 대규모 정전 사태 때문에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정전 사태라는 것은 제가 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단발적인 악재죠. 사고잖아요. 이 사고라는 것은 해결을 하기 때문에 단발성이에요.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걸 복구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단발성인데 이제 그런 거죠. 그것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오히려 관련주들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거고, 뭐 이 재료화 이슈라는 건 한번 탄생했을 때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단발성 악재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수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런 정전 사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이슈를 가공하고 재생산하면서 더 확대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정전 사태가 대규모로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외부 공격이 아닌 송전 시스템의 문제라는 진단이 제기가 되었다면 지금 거의 노후화된 송전 시스템 때문이란 말들이 있는데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교체를 하기 위해선 송전망이라든지 전선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모든 것을 새롭게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알맞은 가격에 뛰어난 품질로 제작해 줄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지금 주가가 다들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일전기가 일단 오늘 13%가량 상승을 했는데 대표적인 전력 설비 업체입니다. 지금 뉴스는 계속해서 걸려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뉴스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올랐다. 여러분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도래했을 뿐만 아니고 산일전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가 그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진 못했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크게 했죠. 산일전기랑 추세는 똑같아요. 급등 그 다음 쉬어가다가 최근에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 흐름이 좋아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 왔죠. 이거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오늘도 상승 슈팅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주가는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린 거고 그동안의 실적과 지금 현재 수주량을 계산해서 만들어진 주가겠죠. 근데 이제 스페인 대규모 정전 사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AI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더더욱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수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AI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은 결국엔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는 반도체가 엄청난 양이 들어가지만 그 반도체들을 작동시키게 만들어줄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이오스마트였고요. 오늘 이제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상승하면 윗골이 달고 쭉 밀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매매를 할 기회를 여러 번 더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4월 23일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았죠. 상한가 들어갔었던 전날 23일의 거래보다 작게 나왔어요. 보통은 이날 더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날 작게 나왔다는 건 털고 나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털고 나간 캔들의 모습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날 상승 출발하면서 대량 거래로 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윗꼬리가 이제 털고 나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양봉에다가 옆에 있는 음봉이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주는 측면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죠. 월요일날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면서 지지력을 보였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근데 이 날도 사실은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고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지지라인은 3,600원을 보고 있는데 3,6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유지를 해주면서 또 내려가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면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 흐름 보면서 음봉으로 쭉 내려온다면 오히려 과감한 베팅 전략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겠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사실 뭐 최근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았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크라우드웍스와 이제 한 8% 정도 상승으로 끝났고요. 솔트룩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종목이 이제 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에 이제 이재명 위원장이 있는데 양쪽에서 사진을 같이 찍은 대표들.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AI 이재명을 만들어서 지난 대선을 도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이력을 꼭 강조하지 않아도요. 이들 기업들이 제가 오늘 솔트룩스를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거래량이 발생 자체를 많이 안 하네.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정책으로 들어가서도 있지만 정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반드시 발전해야 돼야만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이제 국력인 시대고요. 글로벌 AI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AI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이 아니라 동반 성장이죠. 둘 중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향 HBM을 납품하면서 반도체 쪽에도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약간 뒷전으로 밀린 느낌인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커야 됩니다. 하드웨어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하청받아서 납품하는 입장밖에는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우리 나름대로의 거대 언어 모델을 완성시켜야 된다. LG 엑시온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추후에 나오는 기자들을 좀 더 접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거 어저께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보이는 시각은 다 달라요. 이 TC 본더를 둘러싼 삼각관계 여기 기사가 있네. 딱 이 기사가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위가 사실 독점적인 지위는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벤더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보면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와 TSMC만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걸 좋아할까요?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도 함께 해야 적어도 4개 업체 경쟁시켜야 경쟁 과정에서 기술력이 향상되거나 단가가 낮아지거나 둘 중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미반도체 제품만으로 기대다 보면은 한계성이 뚜렷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두 자릿수 단층으로 올라가는 적층형 이 HBM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갈 때 더 이상의 지금의 TC 본더의 기술력으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이 한화 세미텍으로 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12단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적층형 HBM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네덜란드 기업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아직 그 정도의 기술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 기업이 ASML 맞나요? ASML이 아니고 ASM까지군요. ASM. 그냥 이 네덜란드 장비사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싱가포르의 MPT라는 ASM의 자회사랑 이제 하이닉스가 그 하이브리드 본딩 기계를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갈수록 단수가 높아야 되는데 더
더 이상의 한미 반도체 장비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단수가 올라가면서 TC 본더의 역할이 조금씩 내려간다면 하이닉스 입장에선 이제는 경쟁 좀 시켜봐도 되잖아. 이제 더 이상 TC 본더의 활용도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이 기기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을 좀 시켰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경쟁을 시키는 게 물론 뭐 내부적으로 담당자끼리 싸웠거나 뭐 주요 의사 결정자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서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예외로 두고 그냥 순수하게 기술력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이 서로 맞붙어서 싸우면서 기술 경쟁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주요한 거 보면은 ST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죠. HPSP와 기술 경쟁이 아니고 특허권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ST가 HPSP의 밸브의 일부를 도용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특허 소송이 2023년에 제기가 됐는데 ST가 이겼습니다. 오늘 최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죠. 특허 심판 승소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ST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ST도 이걸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는 같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끼리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잡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쪽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경쟁 구도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AI 강국위원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AI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육성과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항상 기술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관심 섹터를 보는데, 보안 관련주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보안 관련주 외에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엑스큐어입니다. 점상 두 번에 상한가 한 번. 대단하죠.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재료성인데 유심을 직접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수혜를 보죠. 지금 SK텔레콤의 가입자들이 유심을,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보호 서비스는 신청을 해놨는데 그 유심 오면 연락 달라고 예약 서비스까지 걸어놨는데 엄청난 사태죠. 이거는 단발적이에요. 이거는 단발적인 거지. 한싹, 센즈랩, 모니터랩 이 종목들은 한싹, 센즈랩, 모니터랩. AI 보안주들은 AI 보안 솔루션을 더 키우고 강화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돼요. 이 얘기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엑스큐어는 물론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 기술 개발을 더 해야죠. 기술 개발을 더 해야겠지만 그냥 당장은 이 유심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이라고 엑스큐어는 봐야 되는데 보통 주가는 이런 기업들이 훨씬 잘 오르죠. 시총이 600억. 그것도 지금 2배 올라서 600억. 이거 SK텔레콤 이슈 터지기 전에 300억이었다는 얘기예요. 주가를 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세력들이 붙어서 올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SK텔레콤의 이 이슈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이게 지속이 된다면 사실 저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에 떨어야 되거든요.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조속한 해결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도 해야 되겠고, 또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건 하나오션 어저께고 바이오스마트 3,950원 매수가요. 4,210원 절반 수익 실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러울 만한 수익률을 봤지만, 야, 오늘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이 심한 변동성은 진짜 최근에 움직였던 모든 테마들을 한 번씩 전부 다 훑어나가는데, 블루엠텍, 야, 이거 오늘 너무 아까운 거죠.
지금도 이제 넥스트레이드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얘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충분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아쉬운 건데 내일 기회를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인벤티지 랩이 일단은 정말 엄청난 기세로 몰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자금이 뚜렷하게 어디로 유입될 만하다라고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시장에 도는 자금이 많아서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 경구형 비만 치료제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재료죠. 그래서 이러한 임팩트 있는 재료들에 휩싸여서 어떻게 보면 조선주에서도 오늘 물량이 나왔죠. 그리고 시장에 떠도는 자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뚜렷하게 메이저 수급 유입되는 쪽이 없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이렇게 좀 비만 치료제나 임팩트 있는 재료들로 몰려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 지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오션 얘기가 가장 또 특징적이죠. 어제까지도 저는 하나오션 베스트 짝짝짝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인데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급락 이유가 뭐죠? 오버행 이슈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신규주 오버행 이슈가 아니고 하나오션이 산업은행에서 하나오션의 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5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중 20% 정도. 총 이제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 할인율을 한 8에서 9% 정도 잡는다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20%의 물량 6천만 주가 한 번에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간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6천만 주를 시장에 쏘느냐 뭐 블록딜로 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이 정도면은 블록딜로 갈 거예요. 지금 블록딜로 간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블록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시장에서 매수세로 나오면 하나오션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6천만 주를 하루 만에 오늘 거래가 1,700만 주인데 그것도 대량 거래인데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땐 블록딜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게 블록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지분을 가져가는 쪽에서도 이득을 볼 만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를 할인을 받고 블록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당 8만 원의 블록딜 할인율을 한번 보죠. 할인율이 8.5에서 9%. 이게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블록딜이 된 거네요. 하나오션 지분가치 하락. 사는이 보유 중이던 1,300만 주를 매각. 이것 중에 1,300만 주만 매각을 한 거네요. 6천만 주가 한 번에가 아니고 잘못 알고 있었네. 자, 그래서 블록딜 형태로 매각했고 주문 마감 시간이 어제 오후 9시, 외외 체결일, 결제일이 다음 달 2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할인율 8만 1,000원에서 8만 1,600원 수준. 저 5조 원어치 다 판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것만 팔았네. 잠깐 이거 근데 생각해 봐봐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1조를 8만 원에 가져간 이 블록딜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일지 단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주가 추가 하락이 뻔히 보이는데 1조 5천억, 1조 5천억이라는 큰 돈을 여기다 태울까요? 1조 5천억이 아니라 1조 원 정도네요. 1조 원 정도. 1조 원을 여기다 태울까? 1조 원을 8만 원에 지금 8만 1,200원에 계약했는데 지금 7만 8천 원인데 IM증권에서도 오늘 그 매매 의견은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을 했지만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향을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겠지만 이 하락한 주가에서 주가만 하락했을 뿐 펀더멘털에는 훼손이 없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저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딜 가격이 81,200원이에요. 그 이하에서는 이제 기준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7만 원 초반대 내려온다. 7만 5천 원 정도부터는 제가 4월 8일 날 6만 5천 원에 재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양하게 적용된 시장이었는데요. 사실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가 요 키움증권에서 보는 요거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가 1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이게 1분 간격으로 조회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위가 계속 바뀌지는 않거든요. 바뀝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양봉을 장중에 따라잡게 되면 10중 8구는 물려요. 차트 보여드렸지만 양봉 올라갔다가 고꾸라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 종목을 그냥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사실 지금 관망하기 어렵죠. 관망하고 있자니 지수 상승하고 개별 주식 활발하게 도는데 유혹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력이 개인에게 물량 넘길 때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쫓아다니지 말고 차분하게 종목을 좀 미리 매수해 놓고 매수를 지금 미리 하면 변동성 때문에 하락할 수 있죠. 그 하락 구간 좀 버텨주고 견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연휴 이후에 다시 물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한번 노려보는 것,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략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날인데요. 내일장이 좀 거래가 줄면서 소강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의 장이라도 여러분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